방위산업계에 어쩌면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근질근질하던 차에 드디어 큰 기회가 왔을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거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2024년 러시아에 약 1만 2천여 명의 병력이 파병되면서 북한의 첫 번째 대규모 지상군 해외 파병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이나 시리아 내전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파병은 없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조치는 서방 측에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토 등 우크라이나의 우방국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우크라이나 인접 나토 국가들은 당장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직접 개입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이번 파병은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국은 북한과 러시아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북한의 개입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시킬 수 있는 위험을 염려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넘어선 국제적인 위기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vs 북한. 북한이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침공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북한 특수작전군 4개 여단, 총 1만 2천여 명은 함흥과 청진항에서 러시아 상륙함 2대에 나누어 실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투입 지상 병력 수는 약 20만 명 정도인데 북한이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은 20분의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장에서 승명 중 1명이 북한군이라는 수준이며 이는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선 한국군의 일부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최우방국 중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병력을 파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최첨단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이에 발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이러한 대규모 파병은 단순한 전쟁 개입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선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며 북한의 참여로 인해 서방 측의 대응 역시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체 풀가동할까? 한국의 무기 생산 공장이 바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서방 매체들은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한국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북한군이 개입하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자본이 한국 방위산업계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방위산업 제품들이 생산되는 것은 국제적인 한국 우방국들의 이윤 창출에도 기여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한국 방위산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계의 풀가동은 국내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관련된 기술 개발과 인력 수요를 통해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국이 국제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와 같은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제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많은 돈을 찍어내어 각국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만 보더라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생산을 하던 많은 일자리들이 더 이상 상품이 팔리지 않아 일자리를 상실했고 국가 경제에도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용 창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중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습니다. 각종 기계류와 철강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심지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IT 소프트웨어 기술자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전기 자동차 생산을 뛰어들면서 자가용의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과잉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 산업은 다릅니다. 무기의 경우 생산되는 품목이 전장에서 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하며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수요를 해결할 정도만 그를 생산해 왔으나 최근에는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 방위 산업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방위산업체 공장들은 쉴 틈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공급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도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지원 합의를 이뤄냈고 각종 군사 정보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수천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안전에 직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에 간접적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제적인 안보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방위 산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학자가 분석한 러시아의 미래, 일각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북한과 군사 교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러시아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영국 측 분석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북한 측에 손을 벌리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절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카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엘리트들의 시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정학자 조지프 리드먼 박사는 2020년대에 중국과 러시아가 몰락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저서 100년 후 The Next 100 Years에 나오는 내용으로 2009년에 출간된 도서치고는 많은 예견이 맞아떨어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2009년에 중국의 몰락을 예견했으며 2020년대에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러시아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2020년대에 몰락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붕괴는 1900년대 초반 제정 러시아 제국의 붕괴, 1990년대 소련 붕괴보다 더욱 뼈아픈 붕괴를 경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카렐리아 같은 옛 핀란드 영토의 경우 핀란드에게 다시 할양될 가능성도 예측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 중에는 극동 러시아 지방이 있습니다. 극동 러시아 연해주, 캄차카, 그리고 사할린 일대의 지역은 2020년대에 중국과 러시아의 붕괴가 심화될 경우 힘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비교적 최근에 러시아가 차지한 구 한국령 녹둔도 영토, 바레사 연구, 옥저, 동해 등의 역사관을 러시아까지 확대하고 신라 석탈의 캄차카 유래설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민족의 역사관을 극동 러시아 지방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과격한 성이 강해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나라일수록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축 시대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나토 등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테러 압박을 강화하는 유럽의회의 보수 진영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거 러시아로부터 잃었던 남쿠릴 열도와 남사할린 반환을 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한국 내에선 여전히 친러시아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강화되면서 테러 견제 노선이 앞으로 한국의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한국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몰락해가는 90국가에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부흥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강대국에 올라타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